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길상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길상사를 보면 이제 성북구 쪽에 있죠. 성북구 쪽에 있고요. 길상사에는 이제 법정 스님과도 관련이 있고 또 이렇게 카페 다란이 다운에서 또 차도 이렇게 마실 수 있죠. 이게 바로 길상사 입구의 모습이고요. 길상사는 이제 원래 고급 한정 식당이었던 대원각이 있었던 곳인데, 이 대원각 주인 김영한, 이 법명이 길상합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의 감명을 받아서 1,000억 원이 넘는 7천여 평의 대원각을 시주하고 절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지어진 사찰입니다. 법정 스님이 이제 1995년에 대한불교 조계종 송광사 말사로 등록을 했고요. 1997년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그러니까 길하고 상스러운 절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탑도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요. 저도 여기 이렇게 가서 한번 탑도리를 해봤는데 이런 공간이 있고요. 길상 7층 보탑이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길상어 보살 법정 스님의 이제 뜻을 기리고자 그런 그 영안모자 회장이 무상 기증한 석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대웅전, 극락전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게 보입니다. 동자승이 좀 추워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주 길상어 공덕비와 사당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 스님이 생전에 기거하셨던 건물, 진영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영정과 생전 사용했던 유품, 책 등을 전시하고 그 있는 용도로 사용 중이죠. 여기가 이제 법정 스님의 유골 모신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유골이 전남 순천 송광사 불이람과 함께 두 곳에 이렇게 안치되어 있습니다. 무소유란 책을 아주 쓰신 유명한 스님이시죠. 그래서 해남에서 태어나서 쌍계사, 해인사, 송광사 등에서 이제 계셨고 94년부터 이제 시민운동 단체 맑고 향기롭게를 만들어 이끌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소유의 삶을 사시다가 폐암이 발생해서 이제 길상사에서 2010년 3월 11일이죠. 78세 일기로 입적하셨습니다. 생전에 스필 창작도 상당히 많이 하셨죠. 무소유, 오두막 편지, 버리고 떠나기, 물소리, 바람소리 이런 것들도 쓰셨죠. 여기 이제 다원 건물이고 그 눈이 녹지 않은 그대로 된 그런 얼어있는 지장전 앞에 정원이 보이죠. 카페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란이 다원이고요. 가격은 뭐 일반적인 곳보다는 좀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길상산 여러분이 이렇게 안 가보신 분은 꼭 한 번씩 가보시는 것도 상당히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길상사 하면 이제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되실 시가 바로 이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그런 아주 멋진 시가 있죠. 이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가 이제 백석과 어떤 김영한의 어떤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는 시인데요. 먼저 시를 제가 좀 읽어보고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백석.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사랑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고니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서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를 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에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 것이다. 이런 시죠. 이 시는 이제 결국 이항 대립의 세계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더러운 세상과 맑고 가난한 시인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작품 1938년에 지어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시인과 그가 사랑하는 이제 백인 여성이죠. 그 나타샤죠. 그래서 출출이가 이제 뱁새를 가리켜요.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흰 눈에 덮인 마가리, 오두막이죠. 일종의 유토피아적인 세계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사람의 반려가 될 흰 당나귀는 그곳으로 가는 게 좋아서 응앙응앙, 그러니까 어여쁘게 운다는 의미죠. 울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동화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낭만주의적 세계관의 극치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론적 관점에서 보면 백석의 오래 묵은 상처와 같은 것이 선명한 형태로 드러나 있고요. 그 상처를 자신과 함께 산속으로 도피할 여성인 나타샤로 하여금 시인에게 이제 속삭이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게 아니고 세상 같은 건 더러워서 버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를 이렇게 보면 상당히 이제 맑고 가난한 시인 자신과 더러운 세상 이런 그 대립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이제 햄릿이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대사를 이야기하죠. The time is out of joint.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었구나. 오 컬스파이트. 오 저주받을 운명이여. That I was born to set it right.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니. 이것과도 상당히 유사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상한테 지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어, 실은 자신이 세상한테 진 존재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또 내포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폭설이 쌓이는 그 벽지 산골 오두막으로 가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백석의 시에서 이제 가난하고 자의식이 강한 사내와 폭설이 덮인 산중에서 유배 생활을 같은 그런 인생을 보내고 싶은 여성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시가 인기 있는 이유는 백석의 시를 읽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심리 성향을 나눠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인 인간의 심리고 나약한 인간이 그리는 어떤 동화적인 이상향 이런 것을 잘 그린 작품이 바로 이런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고 흰 당나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당나귀가 희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눈을 맞고 가는 그런 당나귀 이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길상사에 가시면 이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가 있죠. 여기에 특히 이제 김영한이라는 시인 그 길상사를 시주한 그 여성이죠. 을 대표하는데 결국은 이 김영하는 백석이 이제 함께 떠나자고 했지만 떠나지 않죠. 그 이유는 백석에게 원래 있었던 부인을 생각해서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같이 떠나지 않는 내용이고 나중에 이제 길상사를 시주할 때 7천억, 뭐 천억 정도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정말 몇 천억, 7, 8천억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 이 천억짜리 이 장소가 백석시에 한 줄 값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여성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길상사에 이제 이렇게 유골이 묻혀 있으시지만 참 그 순수한 어떤 사랑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참 멋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백석의 시는 정말 로맨틱하다고 할까요? 그런 내용의 시가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그 백석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를 꼭 좀 뭐 암기는 못하더라도 좀 많이 머릿속에 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윤동주 시인도 백석의 시를 필사하면서
어떤 자신만의 시의 세계를 구축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길상사에 가시면 이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